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부산항 일대 여행업이 휘청거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폐업 위기에 놓인 부산항 상가들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항만 당국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정인지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일본행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상가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적자 수렁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상황. 몇몇 업주들은 연쇄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부산 항만공사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공시가격이 올랐으니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좀 조정해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 자체 그 평가가 작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임대차 계약에는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해 사용료 인하 요청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실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폐업 위기에도 항만공사가 계약 이행 원칙만 고집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거기 공개돼서라도 조금 나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라시게 누구 필요 없고 나가라 그런 식으로. 부산 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와 외교, 국민 감정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 한일 갈등의 자칫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당국의 대책 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새마을 운동회의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장학금을 50년 가까이 다름 아닌 우리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세금이니까 구나 시에서 철저하게 챙기겠지 싶지만 취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새마을 운동회로부터 새마을 장학생 명단을 넘겨받아 그냥 세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 셈입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해마다 6, 7월쯤 부산 지역의 각 구청에선 새마을 장학금 전달식이 이루어집니다. 행사엔 구청장도 참석합니다.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긴 하지만 이 새마을 장학금은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새마을 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장학생 추천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산시 교육감 역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시, 구인 만큼 새마을 장학생 선정 과정을 꼼꼼히 챙기란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우리 부서하고 이제 새마을에 하고 같이 서류에 이제 사인을 하죠. 같이 이제 실무자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그걸 다 할 일이다 보지는 못하실 테니까. 따로 저희한테 그게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여기 관여하는 하시는 부분은 없네요. 예, 따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 장학생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가 장학 대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시행 규칙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새마을 운동회에만 제출토록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정작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과 시청은 장학생 선정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16개 구군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부존재,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저희 쪽에 제출하는 그런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럼 구청에는 요 받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뭘 물어도 새마을 운동회에 문의하란 말만 돌아옵니다. 시지회에 연락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구청과 시청이 하는 일이란 새마을 장학생 명단을 받아서 그냥 세금을 입금해주기만 하는 게 전부인 셈. 시에서 이게 명단이 확정되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제가 그 공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런 예산을 시민들은 묻지마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난 6월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연극 배우 출신의 무면허 피부과 원장, 일명 홍 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보도로 드러난 진짜 의사들 역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피부과 시술을 해온 연극 배우 출신 일명 홍 원장. 홍 원장에게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피부 속이 타들어가는 등 극심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홍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갑자기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자해 행위를 했다고 홍 씨 가족이 직접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온 건데 병동을 나와 태연히 흡연을 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고 혐의 내용 역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홍 씨의 혐의는 모두 4가지. 홍 씨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무면허 불법 시술을 해왔고 실제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병원을 만드는 데 이용된 의료 생협도 조합비를 대납해주는 이른바 유령조합원을 동원했고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홍 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벌이가 되는 피부과 시술을 동영상을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무면허 시술 피해자는 11명. 홍 씨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7년까지 공소시효에 걸린 분들,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선 분들은 이제 형사처벌은 이제 하기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아직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고. 경찰은 홍 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 의사 2명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샘 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균돈의 소송. 8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의 2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른바 균돈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 방사선과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엔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새로운 주장으로 법적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선고기일이 2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설량은 연간 최대 0.015mS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치 1mS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의 연구 결과론 100mS 이하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의 암 발병 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한 균돈의 가족과 탈핵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리와 월성 등 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 문제는 별도의 공동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부산에도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돼 항만당국이 정박지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오늘 선박 대피 협의회를 열어 영도 남해항과 부산신항 정박지에 기류 중인 선박들에 대해 오늘 저녁 7시까지 대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새벽녘 귀가 여성을 쫓아가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4시쯤 남구 대연동 주택가에서 21살 A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